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의 여성이고 평범한 가정주부랍니다. 남편은 20년 넘게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고 외아들은 IT 계열의 중견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이에요. 큰 부자는 아니지만 크게 돈 걱정이 있는 편은 아니고 남편과의 사이는 딱 대한민국 평균치에 적당히 대면대면하지만 기본 의리와 신뢰는 남아있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부부면서 왜 각방을 쓰세요? 우리 나이에 각방 쓰는 부부들 태반인데 왜 갑자기 그거 가지고 트집이야. 결혼은 혼자 사는 게 외로워서 하는 거고 평생의 동반자를 만나려고 하는 건데 엄마 아빠를 보면 그냥 남 같아 보일 때가 많아서요. 네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네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러니? 그런 분이 엄마 몰래 살사 댄스 학원 다니시다가 이혼당하실 뻔하셨어요? 이놈의 자식이 오늘 뭘 잘못 먹었나? 왜 갑자기 다 지난 아빠 허물은 해집업하고 난리냐? 엄마가 또 무슨 병이 도지셨는지 자꾸 저번 주부터 결혼정보업체 가입하라고 성화시잖아요. 네가 결혼정령이 지나가고 있는데 결혼에 기억자도 관심이 없으니까 엄마가 나서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날도 더운데 왜 쓸데없는데 기운을 쓰세요. 거기 업체 보니까 가입비만 해도 좀 바가지더만. 엄마가 더 비싼 패키지로 끊으려다가 말았어. 네가 변덕 부리면 이미 끊은 패키지도 못 쓰고 환불받는 상황이 생길까봐. 엄마는 그러니까 그런 큰 돈을 쓰면서 저한테 상의도 안 하고 덥석 결제를 하세요? 내가 이렇게 성화를 안 부리면 네가 장가를 갈 생각을 통 안 할 거니까 그렇지. 엄마도 그 좋다는 아빠랑 연애하고 결혼해서 결국 각방 쓰고 각자 취미생활하며 사시면서 절 장가 못 보내 난리세요? 넌 세상 이치가 보여지는 게 다인 줄 아니? 각방 쓰고 취미가 다르다고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고 누가 그러디? 행복하고 불행한 게 뭐 꼭 말로 해야 알아지는 건가? 네가 몰라서 그렇지. 엄마 아빠가 얼마나 행복한데? 안 그래요 여보? 그럼 이 아빠는 네 엄마를 만나서 비로소 남자가 되고 사람이 됐단다. 네 엄마는 아빠에게 있어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엄마가 아빠한테 어떤 존재신데요? 그러니까 그래. 고음이 사람 될 때 그 마늘이랑 동굴이 있었잖아. 바로 그 마늘과 동굴 같은 존재란다. 아빠가 무슨 당군이세요? 됐어요. 전 굳이 두 분 결혼 생활하는 거 봐서뿐 아니라 제 생겨먹은 거 자체가 결혼과 안 어울린다고 결론 내렸으니까 저한테 더 이상 결혼 같은 거 강요할 생각 마세요. 아셨죠? 저희 아들은 올해로 35, 흔히 말하는 MZ세대에 속하는 아이입니다. 요즘은 워낙 결혼들을 늦게 하니까 등 떠밀 나이는 아니긴 한데 3대 독자인 녀석이 도통 결혼 생각이 없다 보니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죠. 게다가 말이 화려한 싱글이지 뭐 화려한 싱글이기가 쉬운가요? 얼마 전에는 시골 사시는 시어머니께서 상경하셔서 진우는 여자친구는 없니? 뭐 있다 말다 하는데 요즘은 없나 보더라고요. 인물 훤칠해 직업 확실해 뭐가 모자라서 저 녀석은 장가도 안 가고 저 나이에 부모 집수 저러고 있냐? 할머니, 전 장가 갈 생각 없어요. 지금 부모님 집에서 사는 건 독립해서 살아봤자 생활비만 축나고 지금 회사랑 집이랑 가깝기 때문이에요. 다달이 제 몫의 생활비는 엄마께 따박따박 드리고 있고요. 뭐? 장가를 안 가? 네가 뭐가 모자라서 장가를 안 간단 말이냐? 이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야. 할머니, 너나 할 거 없이 때 되면 결혼하고 아이 낳고 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저희 세대는 결혼 안 하고 평생 싱글로 사는 사람도 많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 없이 잘 사는 부부도 엄청 많아요. 얘기 이 녀석아. 네가 뭐가 모자라서 결혼도 안 하고 애를 안 낳아. 진우 너 혹시... 참. 할머니도 못 말리셔 정말. 제가 무슨 건강상의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요.
누군가 평생 한 집에 살 자신 자체가 없어요, 저는. 혼자서 노총각으로 초라하게 늙는 건 보기가 좋은 줄 알아? 할미처럼 이빨 다 빠지고 틀니 끼우는 나이 돼봐라. 등 긁어주는 여편네 하나 없는 게 얼마나 신세가 불쌍한데. 할머니도 참. 할머니, 할아버지 등 안 긁어주시잖아요. 뭐라고? 그걸 진훈이가 어찌 알고. 시골 내려갈 때마다 할아버지가 등 긁어달라고 하시면 신경질 왈칵 내면서 등 긁는 막대 집어던지시는 거 제가 한두 번 본 줄 아세요? 그건 네 할아비가 평생 등 긁어줄 대우받을 만큼 나한테 잘한 거 없어서다, 이놈아. 할머니, 화내지 마세요. 저 농담한 거니까. 이놈의 자식이 다 늙은 할미를 놀리고 있어. 진우 애미야, 넌 진우를 어떻게 교육했길래 애가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니? 어머님, 그게 사실은 요즘 애들이 좀 별나잖아요. 진우 저 녀석도 나이 좀 더 들면 철들 거예요. 그러다 영영 철 안 들면 어쩔 거야. 진우가 보통 아이냐? 우리 집 하나밖에 없는 3대 독자가 비혼주의니 뭐니 저런 말도 안 되는 생각하고 있는데 애미 너는 큰며느리가 돼서 불구경하니? 시어머니는 불똥을 갑자기 저한테 튀기시면서 저를 닥달하시는 겁니다. 됐고, 네가 어떻게든 선을 보게 하든 여자를 붙이든 해서 3년 내로 저 녀석 장가 보낼 생각해라. 알아들었니? 어머니, 그게 말이 쉽지. 결혼이 뭐 도살장에 소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제 맘대로 되는 일인가요? 후사도 없을 장손한테 조상 땅 물려줄 수 없다. 비혼주의니 뭐니 쓸데없는 소리 계속 짓거리면 나 죽기 전에 가평 땅이랑 건물이랑 다 사회에 몽땅 환원해버리고 정리할 거니까 그리들 알아. 어머니, 아무리 화가 나신다지만 그런 말씀은 좀. 엄마, 진우 때문에 속상하셔도 그건 아니죠? 너도 마찬가지야. 애비가 돼서 얼마나 아들 앞에서 모범을 못 배웠으면 진우 녀석이 저런 이상한 결심을 하니. 엄마, 진우가 장가 안 간다는 게 왜 나 때문이에요?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 했다. 너희들이 알콩달콩 재미나게 사는 모습을 진우 앞에서 보였어 봐라. 진우 녀석이 저런 해괴망측한 생각을 할 리가 있나? 엄마, 아무리 그래도 조상 땅이며 건물을 다 사회에 환원하시겠다는 건 너무한 처사예요. 우리가 무슨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할 재벌도 아닌데. 땅이랑 건물 상속받고 장손 대우받고 싶으면 참말 말고 3년 내로 장가 가라고 해. 할머니께서 아무리 재산 가지고 협박하셔도 제 결심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뭐라고? 돈이야 많으면 좋지만 저도 제 한 몸 앞가림할 만큼은 버는걸요. 결혼하고 가족 생기고 책임져야 할 굴레가 이만큼 늘면서 생기는 재산. 그런 족쇄를 받아서 뭐하나요? 진우, 너 말이 오늘 쓸데없이 길다. 할머니 혈압 그만 올리고 시끄러우니까 너 좋아하는 PC방이라도 가라. 안 그래도 저 친구랑 약속 있어서 나가요. 다녀오겠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조상 땅을 가지고 협박을 해도 눈 하나 꼼짝하지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아버지까지 나서서 아들 녀석의 비혼주의를 혼내셨고 저와 남편만 중간에서 아주 좌불한 석이 따로 없었죠. 진우 녀석 정말 강적이네. 요즘 애들 돈이면 다 환장한다는데 땅이랑 건물 증여도 없다고 하는데도 저런 식으로 버텨? 서울에 있는 건물이 아니라 그런가? 경기도 소도시에 있는 창고 같은 건물이라? 그래도 땅이며 가건물 합하면 서울의 아파트 전세금 할 정도는 충분히 나오는 재산인데 진우제가 아직 돈 무서운 걸 몰라 저러지? 아들이면서도 진우 녀석 성격 몰라 그래요. 진우는 어려서부터 무난해 보여도 평범한 성정이 아닌 애예요. 하긴 녀석이 태어날 때부터 제 주장이 아주 확실하긴 했어. 처음부터 끝까지 엄마적 거부한 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 어머님이 당신 저든 산모들 중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잠저지라고 애기들이 꼭 먹어야 하는 모이라고 그리 난리셨는데
진우 녀석이 하도 완강하게 당신 젖을 거부해서 못 먹였잖아. 뭔가 어릴 때부터 까다롭고 뾰족한 녀석이었어요. 저런 녀석이 뭐 쉽게 장가를 가겠다고 생각을 바꾸겠어요. 어림도 없지. 진우뿐 아니라 요즘 결혼 안 하는 젊은이들 천진데 어머님 아버님이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셔서 그렇지 뭐. 당신은 그럼 진우가 평생 비혼주의 고수하며 독신으로 살아도 상관없어요? 나야 뭐 솔직히 같은 남자로서 꼭 결혼을 강요하고 싶진 않은데 뭐 어차피 혼자서 내던져지는 인생 무소의 불처럼 혼자 가는 인생도 나쁘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뭐라는 거야? 나하고 결혼한 게 별로였다. 지금 그 소리예요? 사흘이 멀다 하고 어머니 아버지 전화 오셔서 닥달하는 것도 머리 아픈데 당신까지 그래야겠어? 몰라요. 가평 땅이니 조상 땅이니 진우 장가 안 보내면 당신이랑 내 목도 이런 한 푼 없다고 어머님 엄포하신 건 알고 있어요. 당신은 엄마란 사람이 자식이 뭐가 진짜 행복할까? 그거 고민 안 하고 그저 조상 재산만 혈안이 되어 있어? 어머, 이 사람 말하는 것 좀 봐. 누가 들으면 당신만 진우 아빠고 난 계모인 줄 알겠네요. 그럼 당신은 정말 진우가 결혼했으면 해서 더 이러는 거야? 당연하죠. 내가 고루해서 그런진 몰라도 난 사람이 결혼해서 사는 게 훨씬 행복하다 생각해요. 주변에 혼자 사는 친구들 덜어 있지만 그 애들이 보기 좋지도 않고요. 당신한테 그런 말 들으니 괜히 내가 위너처럼 느껴지네. 그건 또 무슨 회개망측한 소리예요. 나한테 시집와 평생 살면서 그래도 좀 살만했다 이런 얘기 아니야? 그래요. 승리 인정합니다. 정신 승리요. 아들의 비혼주의 선언으로 저와 남편은 자잘하게 말싸움하는 빈도가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꼬장꼬장한 성미의 시부모님께서 장손의 비혼주의를 심히 마음에 안 들어 하셨고 그 문제를 가지고 며느리인 저를 닥달하는 일이 많으셨죠. 저 역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결혼 안 하고 평생 혼자 사는 건 별로였어요. 그런데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일까요? 친구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저의 이런 생각에 반기를 드는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진우가 비혼주의라고 장가 안 간다고? 그 문제 때문에 나나 남편이 얼마나 골치가 아픈지 몰라. 골치가 아플 일인가 그게? 그럼 넌 너네 아들이랑 딸이 결혼 안 한다고 해도 괜찮다는 거야? 뭐 아들이든 딸이든 난 결혼 안 해도 상관없는데. 솔직히 말하면 걔네들이 결혼 안 하고 평생 자유롭게 허이허이 한 세상 살다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 진짜니? 농으로 하는 소리니? 진짜야. 내가 무슨 자산가라서 애들 결혼할 때 아파트 전세금이라도 척척 해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결혼하면 일단 내 집 마련한다고 등골 휘고 애라도 태어나 보렴. 어마무시한 교육비 감당하느라 또 내 집 마련 꿈은 저 멀리 날아갈 테고. 넌 그럼 결국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애들 결혼 반대한다는 거니? 경제적인 부분도 현실적인 고민이지만 우리 딸이나 아들이나 다 예술계 종사자들이잖니. 딸은 연극판서 무대미술하고 아들은 웹소설 작가고. 직업이 불안정해서 결혼을 반대한다? 수익이 불안정한 거보다 결혼하면 일단 남자나 여자나 나 자신을 내려놔야 하잖니. 나 자신을 내려놓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뭐 예를 들자면 우리 딸 결혼해서 애 낳고 시댁에 시달리며 경단여대 가지고 우울증 걸리는 꼴 보고 있으려면 화병이 나지 않겠어? 왜 꼭 부정적인 시나리오만 쓰고 그래. 외조해주는 살뜰한 남편 만나서 커리어가 쑥쑥 풀릴 수도 있잖니. 아서라. 꿈과 이상은 엄연히 다르다니까. 우리 주변만 봐도 남편 외조로 성공한 동창들 봤어? 심지어 내 친구 딸들만 죄다 둘러봐도 남편 외조로 성공한 딸든 복 좋은 집안은 눈 씻고 찾아봐도 못 찾겠더라. 딸은 두고 아들이라도 장가 보내야지 그럼. 요즘은 또 딸들도 똑똑해지고 여자들도 자기 커리어가 우선이라
옛날처럼 남자들 내좋아하는 여자 찾기 힘들어. 해서 아들이나 딸이나 결혼시키기 싫다는 거야. 얘기 듣다 보니까 네가 참 똑똑하게 느껴진다야, 희수가. 그냥 현실을 냉정하게 보면 다 나오는 답인 걸 뭘 그러니? 내 배 아파 낳은 아이들인데 누구보다 걔네들 생겨먹은 성격 잘하는데 걔네들은 혼자 사는 게 더 속 편하고 행복할 애들이야. 나도 너처럼 쿨한 엄마가 될 수 있으면 좋으련만. 난 우리 진우가 장가도 가고 애 아빠도 됐으면 좋겠어. 내가 딱히 쿨해서가 아니야. 그냥 내 자식들 생겨먹은 거 생각하면 혼자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뿐이지. 넌 너 나름 진우가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아서 하는 소리잖아. 맞아, 내 말이. 너처럼 나도 냉정하게도 생각해봤지만 우리 진우는 장가가는 게 좋을 것 같단 말이야. 그럼 너무 질리게만 말고 가끔씩 푸시를 줘라. 은근슬쩍 예쁜 아가씨 사진 보여주면서 소개팅도 권유하고. 아휴, 우리 아들은 선절이라면 학을 띈다. 자만추라나 뭐라나. 자긴 그런 것만 추구한대. 자만추가 뭔 말이니?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거래.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했다가 도로 다 환불받았잖니. 아들 성화에. 아휴, 네 아들도 한 성격 하는구나. 야, 그런 애며 뭘 강요하지 말고 신경 끄고 두는 게 답이다, 얘. 하라 강요하면 좋은 자리도 괜히 싫어지는 게 사람 심리잖니. 그래, 네 말이 맞다. 심정적으로 포기 상태기도 하고 내가 지쳐서 더는 못하겠어. 저나 남편이나 어느 순간부터인가 아들의 결혼이나 미래 계획에 관해 일체 관심을 끄게 되는 순간이 오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빛이 보인다는 말이 있던가요? 저희 아들의 경우가 바로 그랬던 것 같아요. 일요일 아침이라 오랜만에 온 남편과 저, 아들, 셋이서 다 함께 늦은 아침을 먹고 있던 참이었죠. 엄마, 아빠,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침 먹다 말고 갑자기 뭔 말? 혹시 다음 주말에 두 분 시간 괜찮으세요? 시간은 왜? 뭐, 엄마 아빠 데리고 어디 맛집이라도 가게? 맛집이 아니라 두 분이 한번 보셨으면 하는 사람이 있어서요. 우리가 봤으면 하는 사람이라니. 그게 대체 누군데? 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두 분께 인사드리고 올해나 내년 중에 결혼식 올리려고요. 뭐? 너 장가 평생 안 간다면서? 비혼주의니 뭐니 하며 독신으로 살겠다더니 왜 갑자기 변덕이야? 제가 변덕 부려서 싫으세요? 아니, 저 싫단 말이 아니라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뭐 어떻게 된다는 말이 생각나서 그런다. 여보, 당신은 그게 지금 아들 앞에서 할 소리예요? 사람이 왜 그렇게 나이 들수록 할 말 못할 말 가리지를 못해요. 내가 방금 말은 좀 실수했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결혼 안 한다고 조상 땅까지 거부하던 녀석이라 당최 적응이 안 돼서 그러는 거 아니야? 당신은 입방 좀 그만 떨고 좀 가만히 있어요. 그래, 뭐하는 아가씨니? 나이는, 사는 것은? 양친 부모님은 다 계시고? 아휴, 엄마, 숨 넘어가겠어요. 제발 하나씩 물어보세요. 아이, 그래. 그리고 그런 게 지금 뭐가 중요해? 진우 녀석이 결혼을 하고 싶다잖아. 이거야말로 대박 사건 아니냐고, 어? 아휴, 그러게요. 우리 진우가 살다 보니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다 하는 날이 오네. 아휴. 아니지, 엄마 지금 우세요? 왜 우시는 건데요? 네가 그간 결혼 안 한다고 버티면서 엄마 속을 좀 썩였니? 아들, 반성해라. 네가 엄마 속을 얼마나 많이 썩였으면 평소 냉혈한 소리 듣는 네 엄마가 눈물바람이니? 내가 냉혈한이라는 소리는 당신이 하는 소리지. 아무도 나한테 그런 말 하는 사람 없거든요? 아무튼 두 분 신랑이 그만들 좀 하시고요. 여자친구 집에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다음 주 주말 시간 되시냐고요? 아유, 그럼 대고 말고. 평소 뭐 하나 잘 맞는 게 하나도 없어서
서로를 노또부부라 부르는 남편과 저인데 이날따라 동시에 합창하듯 대답을 하고 말았네요. 간만에 죽이 척척 잘 맞네. 아들이 장가 간다는데 당신이나 나나 만세 부르고 싶은 심정 똑같잖아요. 이래서 부부가 일심동체란 말이 있는 거구만. 진우야, 봤지? 결혼해서 부부가 되면 이렇게 좋은 거란다. 어휴, 아빠, 억지로 너무 금슬 좋은 척 제 앞에서까지는 괜찮은데 여자친구 앞에서는 삼가주시고요. 예끼 이놈의 녀석아. 엄마 아빠 정도면 부부 금슬 최상이다. 안 그래 진우 엄마? 전 대답 대신 밉지 않게 남편을 흘겨보았습니다. 남편도 아들이 장가 간다는 소리에 저도 모르게 계속 입꼬리가 내려갈 줄 모르고 광대는 시종일관 승천 상태더군요. 아들의 여자친구는 유치원 교사로 일하는 아가씨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고등학교 교사, 엄마는 우체국 공무원에 슬하에는 남동생이 한 명 있는 단란한 가족이었죠. 여보, 막상 예비 며느리감 본다니 막 떨리고 잠도 안 오고 그러네요. 아니, 며느리감 보는데 떨 것까지야 뭐 있어? 혹시 진우가 데리고 오는 여자애가 막상 너무 별로거나 그러면 어쩌죠? 참, 에휴, 당신도 변덕이 하늘을 찌르는구만. 진우 보고 장가가라 연부를 외울 땐 언제고 막상 며느리감 데려온다니 또 당신 마음에까지 쏙 들어야 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평생 가족이 되는 건데 내 마음에도 들면 좋지 뭘. 과유불급. 욕심이 지나치면 화를 초래한다 그랬어. 비혼주의 노래 부르던 녀석이 장가가겠다 결심서게 해준 것만으로도 우리가 인사하고 데려와야 하는 아가씨라는 거 명심하라고. 뭘 또 인사까지. 당신 마음에 안 든다고 며느리 물을 거야? 아니잖아. 그럴 요량도 없지만 내가 물르고 싶다고 물러지기나 하겠어요. 다 알고 있네. 괜히 어른들 마음에 안 든다고 결혼 반대해봤자 자식이랑 척이 나지지. 결혼 반대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더군. 주변 친구들 보니 죄다 그래. 에휴, 오랜만에 똑똑한 소리 하네요, 당신.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 말고 잠이나 푹 자라고. 남편의 타박에도 저는 예비 며느리가 집을 방문하기 전날 한참이나 잠을 설쳤네요. 다음날 꼭두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을 봐와서 한 상 떡 벌어지게 차리고 며느리감을 기다렸죠. 그런데요, 저의 걱정과 노심초사와는 다르게 아들 녀석이 데리고 들어온 예비 며느리는 저와 남편의 마음에 아주 쏙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전 진이라고 합니다. 여기 어머님 좋아하신다는 카라꽃을 좀 사와봤어요. 어머나, 아유 세상에. 내가 이 꽃 좋아하는 건 어떻게 알았어? 진우 씨한테 제가 정보를 좀 얻었어요. 이건 야채 고로케인데 대전의 유명한 빵집에서 포장해왔어요. 두 분이 좋아하는 간식이라고 하셔서요. 세상에, 아이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고로케인데 안 그래도 이게 생각이 나서 대전을 한번 다녀올까 했는데 아주 센스가 100점이네요. 어서 들어와요. 첫 만남부터 서글서글 예의도 바르고 예비 며느리는 저희 부부에게 아주 살갑게 구는 요즘 보기 드문 아가씨였어요. 우리 진우가 결혼이라면 지레 도망가던 녀석인데 이런 녀석 마음을 어떻게 바꾼 거예요? 아빠는 참 별걸 다 물어보시네요. 그래, 네 아빠가 좀 주책 같긴 하구나. 여보, 그런 사적인 질문은 좀 더 친해지면 하세요. 근데 나도 몹시 궁금하긴 하구나. 두 분 듣던 것처럼 되게 재밌으세요. 뭐 숨길 것도 없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진우 씨는 저 처음 본 날 바로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논리나 이성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건데 비혼주의 가치관이 그냥 절 보자마자 무너졌다고요. 엄마, 딱히 진이가 뭘 어떻게 해서 제가 마음이 바뀐 게 아니에요. 첫눈에 진이가 너무 좋았고 예뻤고 죽을 때까지 헤어지기 싫은 기분이 딱 드니까 결론은 그냥 하나던데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하셨어? 네, 엄마. 진이는 뭘 어떻게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더 대단한 여자고요. 그렇지, 진이야?
부모님 앞에서 닭살 멘트는 그만해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 올 가을이나 겨울쯤 결혼식 올리고 싶은데 두 분 생각은 어떠세요? 너희들이 결혼하는데 우리 생각이 뭐가 중요하니? 가을이든 겨울이든 너희 하고 싶은 때 하렴. 우리야 언제든 너희 스케줄에 맞출 테니까. 그래, 우리는 그런 거 딱히 신경 쓰는 집안 아니니까 너희들 사정, 그리고 진이 너희 집 사정에 맞추면 된다. 여러모로 이해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머님, 아버님. 아니야. 당연한 걸 가지고 뭘 그러니. 시장할 텐데 식사부터 하자꾸나. 어머나 세상에. 어머니, 무슨 음식을 이렇게나 많이 차리셨어요? 이 사람이 예비 며느리 집에 온다고 아주 새벽부터 잔치상을 준비하더구나. 많이 먹으려. 너무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음식이 하나같이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는 집밥 처음 먹어봐요, 어머니. 아휴, 저 예쁘게 생긴 아가씨가 말도 예쁜 말만 골라서 하네. 천천히 많이 먹고 편히 놀다 가요. 음식 차리느라 고생하셨을 텐데 설거지는 당연히 제가 해야죠. 어머님, 그리고 말씀 편하게 하세요. 그래도 될까? 그럼요. 저는 사실 결혼하면 딸 같은 며느리 되고 싶어요. 어머님만 불편하지 않으시면요. 내가 불편할 게 뭐 있어? 딸 같은 며느리가 되어주면야 나야 대환영해. 엄청 땡큐지. 엄마, 너무 대놓고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좀 그랬나? 예비 며느리는 첫인사 이후 자주 우리 집에 방문했고 점점 허물없이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예물을 고르고 할 시기에는 저와 스스럼 없이 쇼핑도 하고 동네 사우나도 같이 갈 정도로 돈독해졌어요. 어머니, 등 밀어드릴게요. 뒤돌아 앉으세요. 저번에도 네가 등 미느라 고생했는데 덜아. 너도 평일에 출근하는 애가 피곤한데 주말에는 좀 쉬어야지. 저기 세신사 아주머니한테 부탁해뒀으니 편하게 떼밀고 가자. 정말요? 다음부턴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 제가 밀어드릴게요. 알았다. 다음부턴 그럴 테니 오늘은 세신사 아주머니께 밀어. 감사합니다, 어머니. 오늘 덕분에 제가 호강하며 목욕하네요. 무슨 호강식이나. 주말에 너무 자주 우리 집에 놀러와서 친정부모님이 서운해하시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없어요, 저희 집은. 남동생이 있고 또 부모님 두 분이 워낙 금슬이 좋으셔서 주말이면 두 분이 등산이다 여행이다 맨날 놀러 다니시거든요. 부모님께서 그렇게 사이가 좋으셔? 네, 거짓말이 아니고 이제껏 생전 저희 앞에서 부모님이 싸우시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세상에, 진이 너는 정말 훌륭하신 부모님을 뒀구나. 나랑 너희 아버지는 매일 투닥거리는 게 일상인데. 그래도 두 분 나름 사이 좋으시잖아요. 두 분 투닥거리시는 거 얼마나 귀엽고 보기 좋으신데요. 어이구, 너는 세상에 귀엽고 보기 좋은 것도 많구나. 며느리는 성격이 밝고 천성이 구김살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런 성격 때문일까? 유치원 교사라는 직업도 적성에 무척 잘 맞는다고 했죠. 무엇보다 양친 부모님의 사이가 유달리 금슬이 좋다는 말이 저는 참 마음에 들었어요.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서 성격이 따뜻하고 또 부모님 하는 걸 평생 봐와서 우리 아들과도 그런 금슬 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하겠거니 하는 당연한 신뢰가 생기더군요. 진우가 창가를 간다고? 그게 정말이냐? 네, 어머니. 살다 보니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다 벌어지네요. 시부모님 내외도 장가 안 가겠다고 철벽을 치던 손주 녀석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자 두 팔 벌려 만세를 부르며 너무 반기셨습니다. 며느리 집안에서도 아들을 마음에 들어했고 무탈하게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햇빛 청명하고 덥지도 춥지도 않은 아주 좋은 가을날. 아들과 며느리는 양가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떠난 아들 내외였죠. 신혼여행을 떠나고 한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시죠? 저희 내일이면 벌써 귀국할 날이 됐네요.
어머, 아유, 벌써 그렇게 됐구나. 별일 없이 신혼여행 잘 다니고 있지? 그럼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처음 태국 떨어지고 저랑 진우 씨 모두 폰을 잃어버려서 바로 전화를 못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폰은 잘 찾았어? 폰을 넣어둔 보조 가방을 다른 여행객이 가져가 버려서요. 그래도 호텔 직원이 찾아줘서 겨우 찾았어요. 연락 없어서 걱정 많으셨죠? 아유, 아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겠거니 했어. 우리한테 전화 같은 거 안 해도 좋으니 너희들만 실컷 재밌게 여행 즐기다 오면 우리는 더 바라는 거 없다. 네, 어머니. 저 여행 잘하고 돌아갈게요. 내일 봬요. 며느리와 그렇게 오전에 일찍 통화를 마치고 잠자리에 든 날 밤이었습니다. 늦은 밤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리는 거예요. 밤 12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던지라 저나 남편이나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인가 싶어 문을 열었는데 며느리가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일 진우랑 같이 귀국한다고 하지 않았어? 아니지, 세아가. 이 시간에 대체 너 혼자만 무슨 일이야? 며느리의 표정은 평소와 다르게 아주 딱딱하게 굳어있고 창백했습니다. 직감적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단단히 벌어졌단 예감을 할 수 있었죠. 며느리는 집 안으로 들어와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어머니, 저희 결혼 물러야겠어요. 알고 보니까요. 저 진우 씨한테 완전히 속았어요. 그런 말을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신혼여행지에서 아들 녀석과 며느리가 사소한 것으로 다투다 좀 큰 싸움으로 번진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이야, 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러니? 일생에 한 번뿐인 신혼여행을 떠나서 이렇게 눈물 콧물 바람으로 돌아오면 어쩌자는 거야. 보나마나 뭐 진우 녀석이 잘못했겠지. 진이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자세하게 한번 털어놔 봐라. 내 이 녀석을 아주 혼쭐을 내줄 테니까. 일단 남편은 며느리 편을 들면서 며느리 눈치를 살피는데 여념이 없더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드러나 보자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채근했는데 며느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저나 남편이나 너무 경악스러워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역대급 상황에 개거품을 물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혹시 그거 알고 계셨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알고 있다는 거야? 진우 씨한테요. 숨겨진 사실혼 관계의 여자가 있어요. 그리고 67살 되어 보이는 아들도 있고요. 뭐라고? 여자? 아들? 진이야, 네가 뭘 잘못 본 게 아니니? 너도 알다시피 너랑 며칠 전에 결혼식 올린 녀석한테 무슨 여자가 있고 아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진우 씨가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버젓이 여자가 있고 아들까지 있는 사람이 저랑 또 중혼을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아직 진이 네가 뭘 잘못 본 거 아니야?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진우는 비혼주의 고수하며 너 만나기 전까지 결혼 자체를 거부하던 녀석인데 여자? 아들? 어머니,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사실혼 관계에 숨겨둔 여자가 있고 아들이 있어서 집안에 결혼 소리가 나오면 비혼주의라고 핑계댔던 거 아니냐고요. 진이 너 대체 태국에서 뭘 봤길래 그래? 일단 네가 본 걸 나랑 아버지한테 소상히 말해보렴. 태국 호텔에서 점심 먹고 내일이 귀국날이라 아쉬운 마음에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을 좀 했어요. 칵테일 한 잔 마셨더니 피곤해서 저는 낮잠에 들었고요. 그런데 중간에 잠깐 깨서 화장실에 가는데 진우 씨가 안 보이더라고요. 어디 갔지 싶어서 발코니로 갔는데 옆방 발코니에서 진우 씨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옆방 발코니에서? 네, 이상하다 싶어서 발코니 쪽 대화를 엿들었더니 진우 씨가 웬 여자와 한참 다정하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서 대화를 했다는 거야?
제가 발코니 뒤에서 숨어서 본 바로는 제 또래 여자였어요. 한국말로 그런 말을 진우 씨가 애걸복걸하며 말하더군요. 아이 생각해서 제발 참아달라.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말 안 하겠다고요. 진우가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 게다가요. 7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뛰어나오더니 진우 씨 품에 푹 안기면서 아빠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요. 진우한테도 사실을 확인받았어? 너무 놀라서 멍하게 있다가 그 사람이 호텔방으로 돌아왔길래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본 거 다 사실 아니라고 발뺌하는데 어떻게 그 말을 믿어요? 제 눈으로 다 보고 제 귀로 다 들었는데요. 아유 세상에 어쩜 이런 일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경악스러운 상황을 사실이라 말하는 며느리였어요. 설마 아들이 그간 비혼주의 고수한 게 정말 그런 이유 때문일까? 사실이라면 대체 이 막장스런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하나? 도무지 답이 안 나와서 발만 동동 구르는데 남편이 분기탱천 폭발해버리더군요. 내 이놈의 자식을 그냥 이런 식으로 키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벌여? 진우 이 자식 대체 지금 어딨니? 남편이 소리를 지르는 순간 아들이 현관문을 박차고 집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뒤이어 아들과 평소 친하게 지내던 선배형도 뒤따라 들어오지 않겠어요?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어 하는 나에게 진이야, 너 왜 내 말은 안 믿고 부모님께까지 와서 이 난리야? 난리? 진우 씨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말이 나와? 사기 결혼에 아들까지 있는 남자가 나한테 싹싹 빌어야 하는 거 아니야? 재수 씨, 오해할 만한 상황이라는 거 충분히 압니다. 그래도 일단 흥분을 좀 가라앉히시고 제 말부터 좀 들어보시겠어요? 진우 씨 선배 형님 아니세요? 친한 분이란 말씀은 들었지만 남의 가정사에 너무 오지랖 아니신가요? 화가 난 며느리가 앙칼지게 쏘아붙이자 그 아들 녀석의 선배 형이 갑자기 거실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는 겁니다. 지금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그쪽이 우리 집 거실에서 왜 무릎을 꿇고 있어요? 당장 일어나요. 이 모든 소동의 원인을 제가 제공했기에 그래요. 진우 부부가 신혼여행 태국에 가는 거 알고 제가 미리 부탁했어요. 제 아내와 아이를 너희 신혼여행지에 머리 식힐 겸 같이 보낼 테니까 좀 달래서 보내달라고요. 우리 신혼여행에 그쪽 와이프 아이를 보냈다고요? 아니, 대체 왜요? 같은 호텔인 것만 알았지. 설마 바로 옆방이 배정될 줄은 몰랐어요. 아내가 하도 아들 데리고 집 나가버린다고 해서요. 사실 저희 아내가 여태 시집살이를 했는데 고부 갈등이 심했어요. 아내가 더는 못 참겠다고 폭발해서 당장 집 나가겠다는데 그러다가는 이혼 못 면할 상황이라 제가 급하게 수습한다고 재수씨 네 신혼여행지에 제 아내와 아들을 보낸 거예요. 아니 왜 하필 우리 아들 신혼여행지에를 보내요? 다른 데도 여행 갈 나라 천지인데. 저희 아내가 내성적이고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낯가림이 있어서 사람 아무나 만나려고 하지 않는 타입이고요. 그런데 진우랑 아내는 대학 동창 사이라 막역한 관계고 제 아내가 옛날부터 어찌된 일인지 진우 말이라면 참 잘 듣고 따르는 편이라서요. 아니 그렇다고 신혼여행지에 와이프 아이를요?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사실을 말할까 하다가 신혼여행지에 선배 와이프랑 아이를 딸려보낸다 하면 진희 씨가 노발대발할 거라고 진우가 비밀로 하자고 했어요. 진희 씨 자는 시간에 가서 저희 아내랑 얘기를 한다는 게 그만. 아니지 세상에 참 일이 꼬이려니 이런 식으로 꼬였단 말이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 가정 지킨다는 욕심으로 진훈의 가정을 하마터면 깰 뻔했어요. 제가 죽을 죄인이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말을 하며
눈물까지 흘리면서 용서를 비는 아들의 선배였습니다. 그때였어요. 초인종 소리가 울렸고 나가보니 선배의 아내라는 여자와 아들이 따라와 있더군요. 그 아내라는 여자가 집 안으로 들어오더니 진희 씨, 죄송해요. 제가 진우를 평소 많이 따르고 오빠처럼 의지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결혼식장에서라도 뵀더라면 제가 이런 오해를 안 했을 텐데 마침 진우 결혼식 날 저희 친정의 이모 한 분이 돌아가셔서 제가 결혼식에 참석을 못했네요. 일이 꼬이려니 이런 식으로 꼬였군요. 게다가 저희 아들이 좀 말이 느려요. 약간 언어장애 비슷한 게 있는 아이라 아빠 또래의 남자 어른만 보면 아빠라고 하는 습관이 있어서 더 오해하셨을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마음 푸세요. 아니에요. 전 그런 사연이 있는 줄도 모르고 정말 진우 씨에게 숨겨둔 여자와 아들이 있는 걸로 단단히 착각했어요. 7살짜리 남자아이가 아빠라고 부르며 진짜 자기 아빠 품속에 쏙 안기더군요. 그제서야 며느리가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어요. 진이야, 미안해. 처음부터 너에게 솔직하게 털어놨어야 하는 건데. 아니야. 사정 듣고 보니 진우 씨도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힘들었겠네. 차분하게 당신 얘기 들어주지 못해서 나도 미안해요. 아들과 며느리는 그렇게 극적으로 오해를 풀고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10년 감사할 만큼 놀란 건 두말할 나위도 없었죠. 후에 들려오는 얘기로는 그 아들의 선배 부부는 다행히 분가에 성공해서 평화로운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니 참 다행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우여곡절의 신혼여행을 마치고 아들 내외는 저희 집 바로 옆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가끔 투닥거리며 작은 일로 다투는 일은 있어도 금슬 좋게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는 아들 부부입니다. 무엇보다 며느리는 싹싹하고 예의 바른 데다 저희 남편에게 딸처럼 살갑게 구는 고마운 며느리죠. 어머니, 주말에 저희 부부랑 증산 같이 가시겠어요? 에휴, 너희는 명색이 신혼부부가 둘이서 오붓하게 안 가고 꼭 우리를 부르더라. 괜히 안 그래도 되니까 매번 주말에 우리랑 동행 안 해도 된다. 어머님은 저희랑 가는 게 혹시 불편하세요? 아, 우리 내외야. 너희랑 가면 좋지만 젊은 너희들이 혹시나 불편할까봐 그러지. 그런 거면 걱정 붙들어 매세요, 어머니. 진우 씨는 어떤지 몰라도 전 솔직히 어머님 아버님이랑 더블 데이트하는 느낌으로 다 같이 산에 가는 거 너무 좋은데요? 아, 더블 데이트? 그게 뭐니? 친한 커플끼리 같이 놀러 다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참, 네 덕분에 요즘 별말을 배우는구나. 그거 보세요. 저랑 자주 다니시니까 젊은이들 하는 말도 많이 배우시고 좋잖아요. 안 그래요, 어머니? 그래, 좋다. 나는 좋은데 너도 좋다니 거절할 이유가 없네. 점심 도시락은 김밥 싸갈 테니 너희 부부는 그냥 몸만 오려. 우와, 신난다. 어머님표 김밥. 안 그래도 생각났는데. 감사해요, 어머님. 과일이랑 음료수는 저희가 챙길게요. 다른 집은 아들이 결혼하면 출가회인으로 생각하고 사는 집이 많다는데 저희 집은 그 반대입니다. 아들이 결혼하면서 딸이 한 명 더 생긴 것 같은 경쾌한 활기가 집에 더 늘어났죠. 아들이 결혼하고 2년 차에 접어드는 해에 며느리는 귀여운 손주 녀석을 저희 집안에 안겨주었습니다. 3대 독자 아들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고 하자 시골의 시어머니는 반색을 하시며 버선발로 서울로 뛰어오셨죠. 아이고, 우리 진우 색시가 아주 큰일을 했구먼 그래. 어머니, 보세요. 아기가 아주 진우 어릴 때랑 똑판박이에요. 아, 진이야, 고생 아주 많았구나. 장가 안 간다고 버티던 저 도깨비 같은 녀석을 결혼하게 해준 것도 고맙고 손이 귀한 우리 집안에 이런 떡두꺼비 같은 손주를 안겨준 것도 너무나 고맙구나. 주름이 자글자글한 얼굴에 환한 웃음을 띠며 증손자를 보고 또 쳐다보는 시어머니셨습니다. 네, 어머니. 사회에 환원하신다던 조상 땅은
어찌 되는 건가요? 우리 증손자가 태어났는데 몽땅 환원은 아무래도 힘들겠지? 아유, 증손자 보시더니 바로 말씀 달라지시는데요? 얘기 이 녀석아. 손주 며느리 보는 앞에서 늙은 애미를 놀리냐? 시어머니께서는 집안 재산의 20%는 기부를, 나머지는 저희 내외와 아들 내외에게 골고루 증여를 해주셨습니다. 며느리가 출산하고 손주 녀석은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랐어요. 며느리는 한동안 유치원에 휴직계를 내고 육아에 전념하는 시간을 보냈죠. 어느덧 시간은 흘러 손주 녀석의 돌잔치가 다가왔습니다. 돌잔치를 떠들썩하게 하는 대신 저희는 그냥 집에서 가족 식사를 했고 손주의 돌상을 제가 직접 차려서 기념 촬영을 하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애미야, 돌상 차리느라 고생했다. 아들보다 손주가 더 예쁘다더니 힘든 줄도 모르고 준비했네요. 우리 증손주가 아주 인물이 훤하구나. 진우 장가가서 아들 낳으니 그리 좋으세요? 아유, 그럼 좋다마다. 저 녀석이 철없이 장가 안 간다고 버틸 때는 이런 호시절이네 살아생전 영영 안 올 줄만 알았는데 얼마나 다행이니? 어머니, 다음 달쯤 진우네랑 다 같이 태국으로 가족여행 가기로 했는데 어머님 아버님도 같이 가시겠어요? 아유, 말이야 고맙다만 우리 내외는 1시간 이상 비행기 타는 거 영 고역이더라. 아들 내외랑 재미나게 잘 다녀오렴. 손주 녀석의 돌잔치를 마치고 저희는 아들 내외가 신혼여행을 떠났던 태국으로 가족여행을 떠났답니다. 어머니, 신혼여행지에서 저 혼자 울면서 한국 오던 생각하니까 참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요. 상황이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니. 한밤중에 창백한 얼굴로 네가 뛰어들어오던 게 아직도 생생하구나. 당신도 참 내가 그럴 사람 아니라는 거 그렇게 몰랐어? 그럴 사람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충격이 더 컸던 거지 뭐. 그거 뭐 좋은 일이라고 지난 일 되새기나? 우리 집 와서 무릎 꿇고 빌던 네 선배 부부는 요즘 어찌 지내니? 분가하고서는 관계가 많이 좋아져서 잘 지내나 봐요. 선배 아들도 뒤늦게 말문이 트여서 말도 잘한대요 이젠. 어머니, 그 애가 이 사람한테 아빠 하는 바람에 제가 정말 하늘이 까맣게 보일 정도로 충격을 받았잖아요. 아빠. 아유, 얘, 네 진짜 아들이 아빠 부른다. 진우야, 뭐하니? 네 아들이 아빠 부르는데. 어이구, 우리 아들 아빠 불렀어요? 진짜 아들은 여기 있는데 엄마가 애먼 사람을 아들로 오해해가지고. 그렇지. 우리 아들. 그 말에 온 식구가 대폭소를 터뜨리고 말았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날의 그 막장 같았던 대소동 활극도 웃으며 얘기하는 날이 오네요. 작은 오해와 다툼의 연속이 어찌 보면 부부 생활의 한 단면 같기도 합니다. 그 오해와 다툼의 순간마다 솔직하게 서로 잘 풀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고요. 또 고비마다 서로 미안하다, 수고했다, 덕담해주는 것도 잊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늘 내 곁에 있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역할을 당연히 해줘야 하는 도리라 생각할 때 부부간에 또 앙금이 생기기 쉬운 법이니까요. 아들과 며느리가 지금처럼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알콩달콩 남은 여생 행복한 동반자로 살아가길 기도해봅니다. 여보, 약국 문 닫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가족여행 따라와줘서 고마워요. 나 대신 여행 가방 사줘서 나도 고마워. 뭔가 주거니 받거니의 느낌인데요. 뭐 그래도 기분은 썩 나쁘지 않은데? 여러분의 가정에도 언제나 행복과 웃음이 넘치시길요. 긴 얘기는 여기서 이만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